여러분, 외환위기 이러면 1997년이었죠. 98년 아마 이 2년 동안은요. 오죽했으면 경제국치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위기였습니다. 경제국치잖아요. 국치.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기만큼 지금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점점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이고요. 또 하나는 수출입니다. 재정이 탄탄하고 수출이 강건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강점. 그래서 외국인들은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정이나 수출, 이 두 가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모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통합재정수지도 그렇고 관리재정수지도 그렇고 재정은 적자 계속이에요. 적자. 여기에 수출이 만약에 무너져서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나면 쌍둥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 쌍둥이 적자는요.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쌍둥이 적자를 경험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이 쌍둥이 적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벗어나기 전에 쌍둥이 적자가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의 경상수지입니다. 18억 1천만 달러예요. 1월의 경상수지가 18억 1천만 달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상수지는요. 이게 나라 간의 거래가 있는 모든 것을 따지거든요. 여기에 무역수지라고 이야기하는 상품수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에는 경상수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18억 1천만 달러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이러다가 경상수지도 적자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1월에 1월입니다. 67억 8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보면 50억 달러 가량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50억 달러. 엄청나죠? 50억 달러. 작년 1월 대비해서 올 1월이 50억 달러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2021년 9월 보세요,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가 105억 1천만 달러예요. 거기에 비하면 5분의 1토막도 안 됩니다. 5분의 1토막도. 그러니까 1월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2월이 좋을까요? 2월도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무역 수지가 여러분 2월에 8억 4천만 달러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이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수입을 34억 달러나 줄였기 때문에 지금 2월이 8억 4천만 달러 흑자 겨우 흑자를 만들어낸 거죠. 억지 흑자죠. 1월에 48억 9천만 달러까지 나갈 정도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2월에도 예전대로 그대로 에너지를 수입을 했으면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났을 겁니다. 결국 에너지 수입을 뒤로 미루니까 3월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예, 3월에 13억 9천만 달러 1일에서 10일까지 벌써 13억 9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액수의 에너지 가격 한번 보세요. 예,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까지 기준을 두고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에는 236억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는요 333억 달러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0억 달러 가까이. 석탄도 많이 늘었고 가스도 많이 늘었고 원유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2021년 대비해 보면 무려 말입니다. 무려 15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150억 달러 가까이. 자, 여러분 15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수입액이 늘어났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50억 달러. 1월에서 3월 10일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월도 어떻게 될까요? 1월도 지금 18억 1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조금 냈지만 2월도 경상수지 흑자를 좀 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3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조금은 날 수는 있겠지만 4월에 과연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요? 4월에. 여러분 4월이 되면 말입니다. 이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이게 4월은 배당의 계절입니다.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아서 본사로 송금을 한단 말입니다. 송금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4월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외환위기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가 날 가능성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4월 자체가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4월 자체가. 4월의 위기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작년 4월에는요. 1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억 8천만 달러. 그렇지만 올 4월에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지금 3월까지도 무역수지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관리재정수지는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고 통합재정수지도 지금 올해만 예상하는 게 68조 1천억 원입니다. 68조 1천억 원. 그렇게 되면 재정도 적자, 수출도 적자, 결국 쌍둥이 적자가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자꾸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제 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로지 국민만 보겠다 하고 진실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기 전이죠. 4월에 어떻게 하든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안 나게 막으려고는 들겠지만 워낙 지금 커지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환율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쌍둥이 적자가 안 온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또 뭔가 만들어낸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길어져요. 이게 그만큼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적자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이 쌍둥이 적자가 났을 때 무역수지나 혹은 재정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이 쌍둥이 적자가 났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만큼
그만큼 쌍둥이 적자는 시장에 충격을 분명히 줄 겁니다.